오늘은 이곳 하노이의 마지막 날입니다. Alo. Đôi 76 nhưng mà nghe xa lắm. Từ từ, đôi 76 này đôi 101 nhá. 맨날 구도심의 좁디 좁은 골목길에서만 놀다가 이렇게 대로변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베트남의 장기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여기 도착하면은 길가에 버스가 세워져 있어요. 이 버스가 일반 슬리핑 버스 같아요. 제가 이걸 하려다가 몇천 한 3-4천 원 더 주고 리무진으로 했거든요. 오케이. 여기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요. 이게 3열. 그러니까 얘는 하나 둘 3열이잖아요. 얘는 좀 저렴한 거래요. 돈 조금만 더 내면은 내 리무진 버스 타고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탈 자동차는 한 3,000원인가 더 주고 리무진으로 했거든요. 이게 리무진 같은데 시설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저 뒤에 있는 버스보다는. 여기가 버스 터미널 같습니다. 이게 버스 시간이 좀 뒤죽박죽이래요. 뭐 한 10분, 20분씩 일찍 출발하기도 하고 늦게 출발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 1시간 일찍 나왔는데 너무 일찍 나온 거죠. 여기서 뭔가 QR을 찍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사무실에서 그 스마트폰으로 온 바우처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다낭까지만 가는 버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뒤에 오는 친구는 호이안까지 간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거의 시간이 됐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탑승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뭔가 종이 같은 걸 들고 나오신 걸로 봐서 이제 탑승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Where you go? 다낭, Your name. 수민. 출발 예정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 출발을 안 하고 있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건지. Sumin in seat number 8, okay? Number 8. Number 8? You look number 6. Yeah. Next number 8, okay? Okay. Lonza. Thank you. Masia. Number 8. Seat number 7, okay? 8. 이것도 3열이네. 오, 완전 좁아. 7. 나 위쪽이네. 아래쪽이 좋다고 했는데. 와, 공간이 거의 없구나. 와, 가방을 들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완전 뻘짓할 뻔했다. 오케이, 탑승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코지하고요. Hello. Yes, too small. You too big. Yeah. VIP. 한 키가 160 정도까지는 좀 편하게 탈 수 있는데 한 175, 170 넘어가면은 좀 힘들어지는. 저는 키가 작아서 아주 편해요. 컴포터블. 그리고 여기 커튼도 있고요. 예. 오케이. 가방은 못 들고 타겠구나. 가방을 들고 타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저 뒤쪽에 그냥 일반 슬리핑 버스보다는 뭔가 이런 조명 같은 것도 괜찮고 담요도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슬리핑 버스 타고 밤새도록 갔었는데 그때 담요가 없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었는데 여기는 담요가 마침 있고 USB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도 있고요. 이렇게 1층이 더 좋다고 그랬거든요. 2층은 약간 흔들려서 멀미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멀미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 옆에 서양 친구들은 막 좁다고 난리예요. 너무 좁아 막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안 좁아요. 저는 탈만합니다. 이 정도면 뭐 만반의 준비를 다 했나 봐요. 막 서로 음료수 돌리고 도시락 돌리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어. 나는 오늘 처음 타보는데 이거
그리고 여기 타면은 물 한 병 준다고 그랬는데 물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오기 전에 간식 같은 걸 많이들 사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간식 같은 거 못 구해온 관계로다가 바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버스가 프리 와이파이가 된다고 그래서 와봤는데 예전에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했나 본데 지금은 안 되는군요. 맨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뒷좌석이 커플석이라고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연달아 붙어있는 좌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은 안 보여드릴게요. 예, 렛츠고. 어렸을 때 친구네 집 다락방에서 다닥다닥 모여서 애들이랑 놀던 게 생각나요. 좁지만 나만의 공간이 있는 듯한 안락함이랄까. 지도를 보니까 님빈이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차가 멈춰서 또 사람들을 또 태우고 있어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가보죠. 뭐 딱히 뭐 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Yes, thank you. 뭔가 굉장히 느낌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나무가지가 축축 늘어져서 버스들이 몇 대 멈춰 있고 친구들이 출연하고 싶은가 봐요. 오, 나무가 엄청나게 큰 고무나무가 있는 휴게소입니다. 15 minutes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 들은 건지 모르겠군요. 일단 휴게소 한번 구경해 보죠. 어떤 느낌인지. 평범한데? 과일도 팔고, 왠지 출출한데 이거?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간단하게 막 쌀국수 같은 거 먹을 수 있게 쌀국수 같은 거 있고요. 아이들이 방송 출연을 굉장히 이거 쌀국수처럼 생긴 게 4만 동이래요. 우리나라 돈 2,000원 정도? 오케이, 일단 먹자. 배고프다. 이런 게 우리나라 돈 2,000원이면은 또 먹다가 버리고 버스로 달려가도 아깝지 않지. 이 동네는 기본적으로 닭고기가 되게 질겨요. 질긴데 맛있음. 닭들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그리고 버스가 갈까봐 조마조마합니다. So. Yeah. 휴게소에서 파인애플 좀 사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매우 맛있어요. 이 동네는 어딜 가도 이렇게 에어컨이 너무 세서 테이프가 붙어있는데 안에 거는 살짝 테이프가 떨어져서 지금 임시 방편으로다가 마개를 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와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낭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 여기 중간에서 여기저기 막 휴게소도 들리고 버스 정류장도 들리고 주유소도 들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요. 원래는 10시 30분 도착인데 지금 8시가 살짝 넘었는데 거의 근처에요. 버스로 한 3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마침내 파이널리 다낭에 도착했습니다.
숙박과 이동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좋은 버스 여행이었어요. 제가 백팩 넣을 때 일부러 노트북을 꺼내놨거든요. 이게 백팩이 완전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게. 노트북 안 꺼냈으면 노트북 다 찌그러졌을 거예요. 오케이, 다낭이란 곳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비슷해요. 하노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다낭이 해변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해변가가 있으니까 해변으로 한번 가보죠. 하노이 있을 때는 거의 매일 구시가지에 틀어박혀 있어서 매일매일 좁은 골목에 오토바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복작복작한 모습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또 그냥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남쪽으로 꽤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원해지는 느낌이랄까?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여기는 굉장히 선선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낭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입니다. 강풍만 봐서는 서울의 한강과도 비슷한 규모인데요. 여기가 한강의 거의 하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끝에 다리 보이시죠? 저 다리쯤 가면은 이제 바다와 거의 만나는 지점이고요. 이 건너편으로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 바닷가에 해안을 따라 리조트며 호텔들이 즐비한데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휴양 도시. 근처에 유명한 호텔도 많이 보이죠. 노보텔, 메리어트, 힐튼. 확실히 이쪽으로 오니까 길도 넓고 빌딩들도 많고 전에 있던 곳이랑 확연히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 이 도시가 해안가 휴양지로 유명한 만큼 저도 이번에 숙소를 해변가로 잡아봤는데요. 여기서 걸어서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구경도 좀 할 겸 해서 겸사겸사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랩 같은 걸 부를 줄을 몰라요, 아직.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리를 걸어서 건널 수가 없나 보네요. 걸어서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로 보아서, 아니네? 걸어서 갈 수 있네. 보행로가 있습니다. 오케이. 한강다리 걸어서 건너는 거랑 별반 느낌이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거대한 쇼핑몰은 중국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군요. 베트남도 이런 곳이 있어? 약간 이런 기분이에요. 그나저나 이제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구도심은 그냥 지천으로 널린 게 식당들이었어요. 막 좌판 깔아놓고 생과일 주스에 반미, 쌀국수, 그냥 걸어다니는 모든 곳이 식당이었는데, 여기는 제가 아는 베트남이 아닙니다. 다시 중국이나 한국으로 되돌아온 그런 느낌이고요. 식당이 맞나? 식당 맞다. 뭐 파는 데지 여기? 몰라. 일단 먹을래. 메뉴? 메뉴 không có. 메뉴 없어요? 요거랑 요거 해서, 오케이. 25,000원. 오케이. 그거 하나 주세요. 야, 25,000원이면 우리나라 돈 1250원에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식당입니다. 와, 좋은데? 이게 1250원이에요, 이게. 고추도 듬뿍 주시고, 새우도 들어가고,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막 퍼주시네. 숙주나물도 있고, 고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역시 베트남 여행할 때 이런 허름한 식당에 들어오면은 후회할 일이 전혀 1도 없어요. 이런 허름한 식당에 들어오면은. 일단 가격이 싸니까 1,500원, 2,000원, 비싸봐야 3,000원 하니까, no thanks. 그러니까, 설령 좀 후진 게 나오더라도 후회할 일이 없는데, 후진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푸짐하게 막 야채 한가득에 고기에 라임도. 대박. 이게 1,200원이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와.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나 먹는데, 새우 하나 먹는데 1,200원 줘야 돼요.
여기 베트남은 과일 주스가 워낙 저렴해서 이런 거 손길도 안 가는데 지금 더운 관계로다가 음료수 하나 마시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하루하루가 행복해. 베트남 꽃주는 어떤지 제가 한번 먹어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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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Cao quá. 오, Cao 오, quá. 오, Cao vậy sao? 오. 아, 아. It's too hot. 청양고추는 귀여운 수준이고요. 가끔 가다가 마늘 먹었는데 막 머리가 마비되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올 때가 있잖아요. 옆 테이블로 계란이 가길래 저도 계란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계란을 이렇게 놓고 가요. 참 인심이 좋아요 베트남이. 밥을 먹었으니까 후식을 먹어줘야겠죠. 이렇게 가격표가 써져 있는 데가 흔치가 않은데 오늘의 후식은 코코넛 케이크로다가 한번 장만해 봤습니다. 또 이쪽으로 오니까 골목이 살짝 좁아지면서 제가 있던 동네 느낌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니까 물가가 다시 저렴해진 것 같아요. 파인애플 주스 이렇게 큰 거를 15,000동, 우리나라 돈 800원 정도. 엄청 크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다가 이 동네는 이런 열대 과일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일 주스가 파인애플 향 맛 나는 얼음물이 아닙니다. 되게 깊고 진한 맛이 나요. 파인애플을 그냥 통째로 갈아 넣어서. 하노이에 비하면은 길거리도 깔끔하고 도로도 넓은 편이고 뭔가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하노이 구시가지 거리는 호객행위가 엄청 났거든요. 하노이 있을 때는 그 마사, 보디 마사, 품 마사 이게 귀에 막 각인이 세뇌가 될 정도로 주변에서 그냥 길거리 조금 걸으면 마사, 보디 마사, 헬로 마사 그게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한산하고 좀 조용한 느낌입니다. 이 호텔들이 나타난 걸로 보아서 이제 해변이 그리고 마침내 해안가가 보이네요. 여기가 다낭이 자랑하는 베트남이 자랑하는 미케 비치 같습니다. 야자나무 가로수들이 되게 인상적이다.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 같은 데 가면은 뭐야 하와이, 괌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야말로 우와 이국적인 우호호 진짜 휴양지에 왔다. 와 다낭 우후 겁나 재밌겠다. 무슨 몇백 미터, 뭐 1km, 2km 수준이 아닙니다. 10km가 다 이런 해수욕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냥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해안선이. 근데 해안선이 너무 넓어서인지 무슨 파라솔 장사 뭐 그런 장사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여기다가 가방 놓고 바로바로 첨벙첨벙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체크인 하려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이곳 해변이 좋은 이유가 일단 수심이 평탄해요. 저기 보시면은 그 깃발이 있는데 깃발까지 거의 한 9분의 1 지점까지 걸어서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수심이 완만하게 떨어지고 수온이 되게 따뜻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10km나 펼쳐져 있다니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 해안가도 좋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해서 좋아요.
아무한테나 말 걸어도 웃으면서 반겨주고. 이 화면의 모습은 내가 TV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모습인데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니. 그것도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훨씬 싸고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어요. 으쌰! 아, 뭐야 이거. 물 바가지가 있네? 땡큐. 아니나 다를까 이쪽 해변으로 오니까 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갔고요. 곳곳에 한글로 적혀 있는 게 보입니다. 마사지, 간판도 한글로 돼 있고요. 이제 호텔 체크인까지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보통 한 1시간 정도 일찍 가도 체크인 해주더라고요. 와. 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수영장에 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해안가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밤에는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해변에서 영상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는 되게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와 낭만이 넘치는 해변입니다. 이곳 다낭에 온 지 벌써 3일 차입니다. 여기가 처음에는 그냥 그저 그런 휴양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운동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여기 뭐 운동이라고 해봐야 이런 풀업바, 철봉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삐그덕대서 잘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기구들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나름대로 뭐 야자수도 들고 벽돌도 막 들고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운동을 하다가 좀 지치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뭐 수영하는데 일단 파도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아주 재밌는 파도. 렛츠고! 여기에 며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 바닷가 근처는 물가가 좀 비싼 편이에요. 뭐 해산물, 여기 같은 경우는 해산물이 엄청 많거든요. 그죠? 이런 데는 그냥 국내에서 먹는 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관광객들이 먹는 이런 식당은 안 가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있긴 있는데, 그런데 휴가철에 우리나라 동해바다 같은 데 가면은 물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은 여기는 완전 해자라고 보면 돼요. 해자. 저렴하게 놀 수 있는. 우후! 이곳 다낭도 잘 찾아보면 이런 허름한 식당들이 있거든요. 식사가 한 1,500원, 우리나라 돈 30이면은 이렇게 한 2,000원 살짝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도가니탕 같은 거예요. 도가니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걸 2,000원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야채도 줍니다. 라임이랑 고추도 나와요. 이 모든 구성이 2,000원. 그래, 이런 식당들은 주방이 약간 전문적이지 못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에어컨이 안 나오고 그 정도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면은 저렴한 돈으로 한 끼를 뚝딱 해결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베트남 온 지 지금 거의 한 3주 정도 돼 가는데 뭐 이런 거 먹고 어디 탈라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진한 홍당무 주스까지 하나 먹는데 우리나라 돈 3,000원이 채 안 되는 거죠. 나는 이 홍당무 주스 하나만 해도 3,000원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식당은 그렇게 저렴한 식당은 아닌데 고기랑 야채를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루 종일 고기를 굽거든요. 바베큐 구이. 되게 간단하게 고기랑 야채랑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평소에는 한 5만 동, 6만 동짜리 먹는데 오늘은 좀 럭셔리하게 9만 동짜리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 5,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갈비 되게 맛있어요. 제가 돼지 갈비 바베큐 좋아해서 한때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 손이 많이 들죠. 품이 많이 들죠.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5,000원밖에 안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음식 먹으려면 한 2만 원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카드를 냈더니 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차저차 하다가 어차피 제가 베트남 돈도 없고 그래서 환전을 해준다고 이 친구가 오토바이로 태워준다고. 땡큐. 역시나 금은방으로 왔습니다. 여기 근처 한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환율 좀 괜찮은 데 가면 한 170만 동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 급하게 환전한 거라 1만엔에 160만 동 환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트남 와서 많이 먹게 되는 게 아보카도 스무디. 이거 한 1,300원 정도거든요. 이런 데 길거리에서 사 먹으면은. 어떤 데는 이거를 생으로 갈아서 주는 게 아니라 퓨레이죠. 퓨레. 냉동된 거. 비닐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걸 꺼내서 이렇게 갈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아보카도를 쓰는 데는 자주 가서 먹고 뭐 퓨레 같은 거 비닐봉지 안에 든 거 꺼내서 하는 데는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가죠. 이런 골목길 관광객들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골목길을 헤매다 보면은 간간히 하나씩 식당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당에 들어가면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요런데 이 중에서 그림을 보고 아 이건 내가 먹을 만한 거다 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은 이런데 에어컨이 없는 데가 저렴합니다. 뭔가 치킨 덮밥 같은 걸 파는 곳 같은데 가격이 저렴하죠. 1,200원. 제일 비싼 게 30K라고 적혀 있죠. 우리나라 또 한 1,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500원도 안 되는 밥에 이 과일 주스도 이렇게 용과일 이거 잘라서 1,000원에 주시거든요. 사이즈 제일 큰 게 1,000원이에요. 1,000원 우리나라 돈. 이렇게 먹으면 하루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 생과일 주스를 이렇게 요거트까지 해서 오 나의 1,800원짜리 밥입니다. 고기와 야채가 잔뜩 들어가고 뭐 시금치국 같은 것도 주셨어요. 아무래도 생과일 주스 같은 걸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설탕은 빼고 먹거든요. 그럼 가끔씩 오셔서 맛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너무 싱거우면 설탕 넣어주신다고. 근데 베트남에서는 여태까지 뭐 먹고 후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먹다 보면 뭐 이런 벌레 같은 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뭔가 오버해서 막 깔끔 떨고 막 그러는 사람만 아니면은 정말 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동네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은 살갗 타는 것 때문인지 완전 무장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막 코트에다가 잠바에다가 이 동네에서는 약간 여기서 운동하고 저기서 수영하는 게 루틴화 돼 버렸어요. 뭐 맛있는 해산물집도 가보고 케이크집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단 거를 좀 끊어야지 하면서도 땡길 때가 있어요. 여기 자주 가는 곳인데 시원해. 여기에 크로아상에 생크림이랑 과일을 올려서 팔거든요. 근데 손님이 되게 많고 널찍널찍하고 가격도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근데 제가 가끔씩 한번 와서 이런 거 하나씩 먹고 있어요. 요런 거 이거 먹어봤고
여기 케이크도 파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지난번에 이거 좀 약간 저렴해서 39,000동이면 우리나라 돈 2,000원 정도거든요. 이런 디저트랑 커피랑 해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렴까지는 아니고 베트남에선 비싼 편이죠. 그리고 이 동네 좀 좋은 식당들 가면은 다 이렇게 오토바이에 은박 돗자리를 깔아줍니다. 이거 안 깔면은 시트 앉을 때 엉덩이 되게 뜨겁거든요. 하여튼 이곳 다낭은 관광지다. 나 같은 짠내 투어 하는 사람이 올 곳은 아니다 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 여기 다낭이 해산물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동네 조금 큰 레스토랑 가면은 수조가 무슨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막 있거든요. 근데 여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랍스타 막 이런 거는 오버고, 해산물 볶음 라면이 10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동네는 여기 10만 5천 동 써 있어도 관광지라 그런지 그거보다 좀 가격이 조금 더 붙더라고요. 해산물 볶음 라면 등장. 해산물이 꽤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메뉴를 하나 더 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스낵면에 해산물을 넣고 국물 자작하게 해서 만든 것 같아요. 내가 해도 만들 수 있을 법한 그런 메뉴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요리를 내가 직접 하려면은 재료값만 해도 한 10,000원은 훌쩍 넘어갈. 10,000원이 뭐야? 재료값만 한 15,000원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야채도 많이 들었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나 더 시켜보죠.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추가로 시켜봤어요. 새우구이인데 18만 5천 동, 한 10,000원 살짝 안 되는 것 같습니다. Do you wanna have your oven this? Yes, please. Yes, please. 땡큐. 이 동네 해산물 식당들이 랍스타라든가 새우 같은 거 시키면은 다 이렇게 먹기 편하게 발라서 주신대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되게 정성스럽게 까주십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물가로는 뭐 이런 거 갑각류 같은 거 막 까주고 그런 서비스 어디서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맛은 어떨까? 되게 고급 호텔에서나 먹어볼 법한 그런 요리군요. 해물 라면 따위는 괜히 시켰다는 생각이 드는 아주 맛있는 버터 새우구이입니다. 그리고 보통 새우 머리는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새우가 되게 신선한지 머리도 꼬숩고 맛있어요. 베트남 와서 하루에 이거 한 접시만 매일매일 먹어도 돈 벌어가는 기분일 거예요. 원래 저녁 때 많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풀코스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코코넛까지 32만 동 나왔어요. 메뉴판에 써져 있는 가격보다 한 10% 정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6,000원 정도인데, 글쎄 나는 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득이다. 그리고 이곳 다낭에서도 오늘이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근처 식당 사람들, 근처 주스집 아가씨들랑 좀 친해질만 하면은 떠나는 것 같아요. 매번 떠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진짜 여기 다낭 휴양의 도시답게 마지막 날까지 아주 알뜰하게 잘 먹고 운동 잘 열심히 하고 잘 쉬다 갑니다.